헬로우 차이나 유한타증권 박세진 대리입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 이슈가 나오는 게 있는데요. 중국에서 위안화 환율 밴드를 확대한다는 전망들이 부상되면서 위안화가 좀 반응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이슈 중요할까요?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가 이제 해외 자산 투자하는데 가장 첫 번째로 가장 큰 변수를 사실 놓고 전망을 해야 되는 부분이 환율 관련된 부분이고요. 저희가 최초에 이제 후광통이 실시될 때 후광통 실시의 주요 배경 중에 하나를 중국 정부의 위안화 국제화에 대한 의지에 대한 부분에 무게를 많이 줬던 만큼 이게 위안화 관련해가지고 만약에 생각했던 것보다 절하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주식 가치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국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손실로 결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민은행 같은 경우에 위안화의 일일 변동폭을 과거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로 두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좀 확대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역외 환율이 사실 한 2% 이상 급락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계속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현재는 사실상 지금의 경제 상황 그리고 대외적인 중국의 경제 여건들을 봤을 때 급격한 지금의 환율 조치, 환율 정책의 이제 변동을 지금 시점에서 진행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중국 주식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로 시작할까요? 예, 오늘 좀 시장 자체가 지난주 주말에 발표됐었던 제조업 지수 발표에 관련된 영향도 있을 거고 또 말씀 주셨던 위안화 관련된 영향도 지수를 상당히 좀 누르는 모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조금 분위기를 전환시켜서 저희는 약간 이제 밝게 동심으로 돌아가서 한번 투자의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이제 종목을 추천드리기 전에 먼저 지금 상해 시장에 진행되고 있는 테마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떤 테마냐면 상해 디즈니랜드 테마입니다. 사실 이제 후광통 관련해서 그동안 종목을 지속적으로 트래킹을 해오셨던 투자자분들이시라면 가끔씩 이제 상해 시황에서 후광통, 특히 상해 디즈니랜드 테마 관련주라고 해서 종목군들이 묶여서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거를 심심찮게 보셨을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조금 자세하게 해보죠.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디즈니랜드 미국에 있고 아시아에는 중국과 일본과 이제 홍콩에 각각 디즈니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해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었었던 부분이었고 올해 말 2015년 말에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 디즈니랜드 관련된 상해 근처에서의 투자 아이디어 거리들이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더 큰 그림에서 그렸을 때는 지난번 상해 장강 하이테크라는 종목을 소개를 드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헬로 차이나 시간에요. 그때 여타 부동산 업체들 가운데서도 상해 장강 하이테크가 사실 지금의 추세를 진행되어 온 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독보적인 움직임을 거듭을 하고 있는 거를 아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요는 그겁니다. 지금 작년에 저희가 홍콩에서 일어난 반정부 시위도 확인을 했었지만 점점 홍콩에서 주요 차지하고 있었던 기능들이 있거든요. 홍콩의 역할이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면은 물자라든지 금융의 허브 역할을 중국의 어떻게 보면 가교 역할을 홍콩에서 담당을 해왔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중국 당국의 정책들, 특히 상해 지역의 인프라 투자 관련된 정책들을 보면 이 홍콩이 담당하던 기능들을 상해 쪽으로 뺏어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물류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고 인적 인프라 그리고 전체적인 이런 컨텐츠 관련된 문화 관광 사업까지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홍콩과 상해의 어떻게 보면은 증시와 관련 종목들의 주가지수 차별화를 좀 야기할 수 있는 요인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게 논리의 비약이 될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홍콩의 역할론이 축소되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가 작년 같은 반정부 시위에 어떻게 보면 촉발 요인이 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상해 장강 하이테크와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 연장선상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해 디즈니랜드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결국에 저희가 중국의 부동산 업체 그리고 인프라 관련된 자유무역지구 이런 부분들을 투자를 할 때는 상해 지역의 포트폴리오를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오늘 상해 디즈니랜드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5년 말에 생기면 상해 디즈니랜드 아마 우리나라 부모님들도 아이들 데리고 많이 찾으실 것 같아요. 물가도 뭐 일본보다 싼 측면도 있고 그 디즈니랜드에 대해서 좀 기대하는 부분들 많은데요. 우리나라 유니버셜 스튜디오 놓쳤잖아요. 이거 정말 저는 너무 아까워요. 디즈니랜드 얘기 나올 때마다 원래 지난해 우리나라 착공할 뻔했던 유니버셜 스튜디오 이게 있으면 또 관광 인프라로 참 좋았을 텐데. 어쨌든 그러면 오늘 상해 디즈니랜드 관련해서 중국 내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유망하다고 보시는 거죠? 일단은 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겁니다. 주변에 뭐 소비 관련된 섹터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운송 인프라, 교통도 마찬가지일 거고 숙박이라든지 호텔 레저 관련 사업들 더 넓게 보면은 이 상해 디즈니랜드를 활용한 뭐 광고라든지 아니면은 미디어 관련된 그룹들까지 다 수혜를 저희가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그런 좀 산발적인 투자를 진행을 하다기보다는 가장 이제 저희가 기본을 건드려 본다라고 그러면 상해 국제 공항 저희가 이제 공항 인프라에 좀 투자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디즈니랜드 말씀을 먼저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아시아권의 디즈니랜드 살펴보니까 도쿄와 홍콩이 있어요. 도쿄 같은 경우에 1983년도에 개장을 했고 홍콩이 2005년 개장입니다. 지금 상해 디즈니랜드가 어느 정도 규모냐면 이 도쿄 디즈니랜드의 약 2배 수준 그리고 홍콩 디즈니랜드의 3배 수준으로 아시아 최대 수준으로 지금 건설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건설 비용만 300억 위엔입니다. 우리나라 그 원화로 따지면 5조 4천억 원이 소요가 됐었고 디즈니랜드만 관련된 건설 비용이 그 정도라는 말씀이고요. 그 관련된 부대 인프라 비용까지 합치면 총 3천억 위엔 정말 천문학적인 자금들이 투자가 된 대규모 프로젝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상해에 어떻게 보면은 랜드마크가 또 하나 생기는 겁니다. 지난번 장강 하이테크 말씀드릴 때 상해의 실리콘밸리가 장강 지역에 존재한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또 이번에는 테마파크 관련된 엄청난 랜드마크가 이제 상해에 생기는 거고요. 저희가 굉장히 뻔한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가 있지만 과거에 그 비교적 근처에 설립이 됐었던 홍콩 디즈니랜드의 사례를 생각을 해보니까 홍콩 디즈니랜드 개장 전 한 1년에서 6개월 전에 관련 그 수혜를 볼 거다라고 예상됐었던 기업들의 움직임이 약 6개월 동안 49%가량 진행이 됐었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올해 연말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해 디즈니랜드를 뭔가 테마로 보고 투자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고 뻔한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시장 자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명료하게 움직일 때가 많죠. 이 홍콩에서 과거 사례를 생각을 해보더라도 지금부터 또 상해 디즈니랜드 관련된 당장 보이는 테마에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가 좀 분출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 공항 관련해서는 사실 크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말 공항이에요. 주로 이제 상해 푸동공항 그리고 홍차오공항을 운영을 하고 있는 중국의 가장 상장된 공항 운영 업체 중에는 가장 규모가 큰 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항 운영이라든지 그 경영 관리 서비스의 약 97%의 매출 비중이 발생이 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이름하고 굉장히 직결되어 있는 사업 구조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가장 큰 모멘텀으로 보는 부분은 여기 사진을 같이 보시면서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상해 디즈니랜드가 들어서고 있는 위치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 홍차오 국제공항하고는 거리가 약 40km 정도 자동차로 움직일 때 약 1시간 20분 정도의 거리가 소요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푸동 국제공항 앞서 말씀드렸던 상해 국제공항이 소유하고 있다라고 했던 그 푸동 국제공항과는 거리가 약 20km. 수혜가 어느 쪽으로 진행될지 좀 명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상해 지역의 그 특수목적 그 부동산 개발이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자유무역지구가 확대되게 되면서 상해를 찾는 사람들이 연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은 숫자로 굳이 다시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 사실 더 구체질을 할 수 있는 아까 권미란 앵커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제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인접국의 그 관광객들까지도 상해 지역으로 어떻게 보면 관광 수요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러면 공항 이용률이 가장 먼저 늘어날 거다. 가장 단순한 투자 아이디어를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자, 선례를 봤을 때 충분히 이 테마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띨 가능성 아주 높겠는데요. 아까 그 홍콩의 사례를 보여주셨습니다. 핵심 종목을 잘 투자해야 되는데, 그 종목으로 국제공항 가지고 와주셨고요. 그러면은 이 상해 국제공항을 어떤 주식과 비교를 해봐야 되는지 또 이 상해 국제공항 자체의 어떤 실적 추이나 구체적인 내용들 조금 더 볼게요.
예, 그 공항 사업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국내에 이런 업태로 상장이 돼 있는 명확한 업체가 사실 딱히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그 대한항공의 어떻게 보면 지상직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국공항이라는 종목 정도가 좀 어떻게 보면은 뭐 약간 그 중복되는 사업 범위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뭐 규모면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그 사업의 업태를 봤을 때는 사실 직접적인 비교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기존의 공항이라든지 여객 운송 관련된 섹터와 이제 밸류에이션을 비교하기보다는 얼마나 지금 상해 국제공항의 이용객 수가 늘어나고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숫자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그 디즈니랜드 관련해서 혹은 요거를 제외하고 상해를 찾는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추이를 보이고 있냐면 지금 2010년에 상해를 찾았던 사람들이 2억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2012년이 2.5억 명, 그리고 2015년 올해 같은 경우에 3억 명 수준으로 집계가 되고 있네요. 약 그 2년 단위로 5천만 명씩 지금 증가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상해 그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수송량을 그 푸동공항과 홍차오공항을 살펴보니까 꾸준한 증가세가 지속이 되고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뭐 관광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요 그 자유무역지구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상해 지역에 사람과 물자 그리고 돈이 모인다라는 그 가장 명료한 사실이 가장 단순한 투자 포인트로 좀 저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중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한다라고 하죠. 돈을 만들려면 길을 먼저 낸다라는 얘기를 사실 굉장히 많이 합니다. 길을 먼저 내놓으면 거기에 물건이라든지 그리고 그 뭐 컨텐츠와 같은 재화들이 다니기 마련이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그 자리에는 돈이 남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굵직한 테마파크라든지 특수 경제 목적지구 뭐 이런 부분들의 그 상해 지역의 급격한 발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면 그 길을 만들어주는 공항이라든지 항만 같은 기초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반드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논리입니다. 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이 상해 국제공항의 실적 규모 자체가 커지는 측면 예상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그러면 이 투자 포인트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서 가격적인 전략 또 코멘트 들을게요. 예, 그 뭐 투자 포인트 자체는 그 다시 서두에 그 말씀드렸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해 디즈니랜드에 가자. 이게 뭐 가장 명확한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지금은 아직 개장이 안 됐기 때문에 개장되면 가자지만 앞으로 저희의 이제 여행 리스트에 어떻게 보면은 여행 목적지 리스트에 분명히 상해 디즈니랜드는 인접국에서 가장 큰 테마파크로 한 번쯤 그 상해 쪽의 여행을 유발시킬 수 있는 강력한 요소가 될 겁니다. 이 공항이라는 게 단순히 이제 비행기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항 이용료만 수입이 아닙니다. 사람이 늘어나다 보면 부대 수입이라고 하죠. 그 비운항 요소들이 그 매출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면세점이라든지 쇼핑센터, 그 터미널 관련된 그 부대 수입 같은 부분들이 매년 10%가량의 고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 지금 비중은 작지만 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의 사업 가치가 커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공항의 영업이익률 놀라지 마십시오. 40%에 육박합니다. 그 영업이익률 자체가 계속해서 2010년부터 현재까지 30%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었던 회사예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PER 기준으로 한 15배에서 20배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 40%의 영업이익률 그리고 매년 그 이 규모 자체가 10%에서 15%가량 증대된다라는 그 증가의 속도를 봤을 때 분명히 이 밸류에이션은 언제든지 좀 저희가 설명할 수 있는 그 수준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뭐 급등락이 뭐 왔다 갔다 했던 건 마찬가지지만 비교적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굉장히 편안한 상추세를 좀 만들어 가고 있네요. 그 눈에 띈 거는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한 31선 정도를 그 매수 저항선으로 지지선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오늘 가격 한 22엔 정도 수준이 지금 최근에 만들었던 상승 추세의 지지선인 그 31선 그 수준입니다. 이 수준에서 만약에 이제 매수 타진을 좀 저희가 진행을 해본다라고 하면 목표가는 그 단기적으로는 25위엔 수준까지 적어도 상해 디즈니랜드가 개장한다라는 뉴스가 들려올 때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목표 수익률 25% 정도 제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해국제공항 이전에 한번 지난달에 1월 초에 김철 대리가 또 중국 디즈니랜드 수혜주로 한번 분석해 주신 적이 있는데 그때 영업이익률 듣고 놀랬거든요. 오늘 또 놀래네요. 네, 두 자릿수 40% 내외 때. 그렇습니다. 뭐 아이 가지신 분들은 어디 아이를 데리고 가볼까가 항상 고민이고 또 뭐 두 돌 되기 전에 항공료가 좀 싸잖아요. 그래서 해외로 많이들 또 데리고 나가시는데 상해 디즈니랜드가 또 하나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또 관광지, 아이들 가지신 부모님들의 또 관광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토마토TV 02-2128-3388번, 2128-3388번 전화 주셔서 종목 카운슬러 종목 남겨주시면 됩니다. 4시에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켓 이망 이장에서 뵙겠습니다.